이번 시간에는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알뜰 시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은 3명, 판매하는 사람은 1명. 이런 식으로 모둠을 구성한다고 해요. 그러면 모둠이 1개라면 준비하는 사람은 3명, 판매하는 사람은 1명이겠죠. 그러면 모둠이 2개라면 준비하는 사람은 3명 해가지고 6명이 되겠네요. 판매하는 사람은 1명 해서 2명이 되겠고요. 모둠이 3개라면 준비하는 사람은 3명씩 3모둠이므로 3, 3은 9. 판매하는 사람은 1명, 1, 3은 3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를 그려 놓았고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보다 몇 명 더 많은지 비교하고 싶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어떤 것을 이용할까요? 그렇죠. 뺄셈으로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볼까요? 모둠이 1개라면 준비하는 사람은 3명인데 판매하는 사람은 1명이므로 준비한 사람이 판매한 사람보다 몇 명 많은지 봤더니 2명 더 많네요. 그러면 2명. 자, 모둠이 2개일 때는 6명과 2명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4명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모둠이 3개라면 9명과 3명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9명인 경우가 3명인 경우보다 6명 많은 걸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사람 수의 몇 배인지 알고 싶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우리는 그렇죠. 나눗셈을 이용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둠이 1개라면 준비하는 사람 수는 3명인데 판매하는 사람은 1명이므로 3 나누기 1이어서 3배다 알 수 있네요. 자, 모둠이 2개라면 준비하는 사람 수는 6명인데 판매하는 사람은 2명이므로 이때도 3배구나 알 수 있어요. 자, 모둠이 3개이면 준비하는 사람은 9명, 판매하는 사람은 3명이므로 9 나누기 3은 3, 3배이구나. 그래서 언제나 3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2명이 많기도 하고 4명이 많기도 하고 6명이 많기도 하고 하여 비교하는 경우에 두 수의 관계가 변했죠. 그래서 뺄셈으로 비교할 때는 두 수의 관계가 변했어요. 그렇지만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계속 3배라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두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두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제 1번이에요. 여학생은 14명이고 남학생은 7명입니다.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했네요. 자, 1번에서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몇 명이 더 많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학생 수에서 남학생 수를 빼야 할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여학생 수는 14명, 남학생 수는 7명이므로 14 빼기 7 해서 7명 더 많은 걸 알 수 있네요. 자, 두 번째,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의 몇 배입니다 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학생 수 나누기 남학생 수로 구해야겠구나, 나눗셈을 이용해야겠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학생 수 14명, 남학생 수 7명. 따라서 14 나누기 7 해서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의 2배입니다 라고 네모를 채워줄 수 있겠네요. 자, 1번은 뺄셈으로 두 수를 비교했고 2번은 나눗셈으로 두 수를 비교했네요. 자, 2번이에요. 500원짜리 동전수와 100원짜리 동전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표를 완성하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했네요. 자, 500원 동전이 1개일 때 100원짜리 동전이 5개라면 500원짜리 동전이 2개라면 100원짜리 동전은 5개에 2배인 10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이 3개라면
100원짜리 동전은 5개씩 3번 있을 것이므로 15개. 500원짜리 동전이 4개라면 100원짜리 동전은 5 곱하기 4 해서 몇인가요? 그렇죠. 20개. 자, 500원짜리 동전이 5개면 100원짜리 동전은 5 곱하기 5 해서 25개이겠네요. 자,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의 수는 500원짜리 동전의 수의 몇 배인가 물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본다면 100원짜리 동전의 수는 했기 때문에 100원짜리 동전수 이게 500원짜리 동전수의 몇 배인가 하기 때문에 100원짜리 동전수 나누기 500원짜리 동전수 이렇게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해야겠고요. 자, 첫 번째로 봤을 때는 5 나누기 1이므로 5배. 자, 두 번째는 10 나누기 2이므로 5배. 자, 그 다음 15 나누기 3이므로 5배. 20 나누기 4이므로 5배. 25 나누기 5이므로 5배겠네요. 따라서 100원짜리 동전수는 500원짜리 동전수의 5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눗셈으로 두 수를 비교했기 때문에 두 수의 관계가 변함이 없이 5배인 것도 알 수 있겠네요. 3번입니다. 한 모둠이 3명씩이고 한 모둠에 빵을 1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둠수에 따른 모둠원 수와 빵의 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알맞은 말에 0표하시오 했네요.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모둠 수에 따른 빵의 수는 모둠원 수보다 몇 개 더 많은지인데요. 그죠? 그러면 1번을 위해서는 우리가 빵수는 모둠원 수에 보다 몇 개 많냐기 때문에 빵수 빼기 모둠원 수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빵은 12개고 모둠원 수는 3명이므로 9개 많은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둠에서는 모둠수가 2개일 때는 빵의 수는 24개, 모둠원 수는 6명이므로 18개 많다. 모둠수가 3개일 때는 빵은 36개, 모둠원 수는 9명, 그래서 27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모둠이 4개일 때는 빵은 48개, 모둠원 수는 12명, 그래서 차이는 36. 자, 모둠이 5개일 때 빵은 60개, 그리고 모둠원 수는 15명이므로 차이는 45. 그러면 우리가 네모를 채워볼까요? 따라서 각각 9, 18, 27, 36, 45 더 많습니다. 모둠원 수와 빵의 수 사이의 관계는 그렇죠. 변합니다. 계속 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예요. 빵의 수는 모둠원 수의 몇 배인지를 물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빵의 수는 모둠원 수의 몇 배냐? 그래서 빵수를 뭘로 나눈다? 모둠원 수로 나눠야 한다. 자, 그러면 모둠이 1개일 때는 12 나누기 3이므로 4배구나. 자, 모둠이 2개일 때는 24 나누기 6이어서 4배구나. 모둠이 3개일 때는 36 나누기 9이므로 4배구나. 모둠이 4개일 때는 48 나누기 12이므로 4배구나. 자, 그리고 모둠이 5개일 때는 60 나누기 15이므로 역시 4배구나 알게 되네요. 자, 그러면 빵수는 항상 모둠원 수의 몇 배? 그렇죠. 4배. 모둠원 수와 빵수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두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비는 무엇이냐면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이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의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B라고 해요. 자, 그러면 B라는 용어에 대해서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을 자세히 해줄게요. 자,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많은데 나눗셈으로 비교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저러한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이 B다 했죠. 그러면 위에 그림에 귤이 3개, 사과가 5개 있죠. 그러면 두 수 3과 5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읽을까? 인데요. 쓸 때는 저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3대 5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수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세모 대 네모라는 표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저런 기호를 사용할 때는 일정 부분에 약속이 있겠죠. 약속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기호 오른쪽에 있는 이 수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이 뒤에 오른쪽에 있는 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자꾸 쓰게 되냐면 오른쪽 수에 대한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법도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에 대해서 보자면 기준이 되는 네모에 대한 나머지 수인 세모의 B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의 순서를 바꿔서 읽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모의 네모에 대한 B. 자, 그러면 방금 배웠던 제일 흔하게 읽는 방법 뭐였죠? 그렇죠. 세모 대 네모.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세모와 네모의 B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로 읽을 수 있다. 자, 읽어져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떤 수가 기호의 오른쪽이겠구나. 그리고 기준이겠구나. 이걸 찾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 예로 들어있는 3대 5를 4가지로 읽는 방법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제일 흔한 방법인 3대 5. 자, 그리고 기호 오른쪽에 있는 수가 기준이죠. 그래서 저 기준수에 대한, 즉 5에 대한 3의 B. 자, 그러면 이제 순서만 바꿔서 3의 먼저 쓰고 앞에 나왔던 5에 대한 B, 그 다음에 3과 5의 B. 이렇게 4가지로 읽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때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선생님 비슷한 그 3대 5와 5대 3은 같은 B인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두 B는 다른 B예요. 이유를 말해주자면 3대 5는 기호 오른쪽에 있는 5가 기준인 거고 5대 3은 기호 오른쪽에 있는 3이라는 수가 기준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대 5는 기준이 5였기 때문에 5를 기준으로 3을 비교한 값이에요. 그러면 5대 3은요? 그렇죠. 3을 기준으로 5를 비교한 거예요. 따라서 3대 5는 3은 5의 몇 배인가? 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라고 표현을 처음부터 했었죠. 자, 그러면 5대 3은 어때요? 그죠? 5는 3의 몇 배인가예요. 그래서 이 두 B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복습을 해볼까요? 예제 1번이에요. 수달인의 모둠에는 남학생이 2명, 여학생이 3명 있습니다.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네요. 자, 남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 먼저 물었네요. 그러면 뭐뭐에 대한 이라는 부분이 뭘 나타낸다고 배웠나요? 벌써 잊은 건 아니죠? 기준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남학생 수가 기호의 뒷부분에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도 나중엔 친구들이 찾아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준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다 보니 남학생 수가 기준이 되므로 기호 오른쪽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학생 수 대 남학생 수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몇 대 몇인가요? 그렇죠. 남학생이 2명이니까 이렇게 적게 되고 3대 2입니다. 자, 2번이에요. 여학생 수에 대한, 자, 대한자가 되게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학생 수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여학생 수가 기호 뒤로 간 거예요. 나중에 이거 안 적어주면 스스로 잘 찾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자, 그래서 남학생 수 대 여학생 수고 남학생 수가 2명이고 여학생 수가 3명이므로 2대 3이에요. 자, 그러면 3대 2와 2대 3은 서로 같은가 다른가? 자, 배웠죠? 다릅니다. 자, 이유는 뭔가요? 자, 3대 2는 2를 기준으로 하여 3을 비교한 값이고 2대 3은 3을 기준으로 하여 2를 비교한 값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죠? 자, 예제 2번이에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했네요. 자, 15대 8. 쉽네요. 15대 8은 15대 8.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10과 7의 비. 그렇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10대 7. 자, 그러면 2번이 중요하네요. 12에 대한 13의 비, 11의 9에 대한 비. 자, 이런 부분인데요. 뭐뭐에 대한. 자, 나왔을 때 2. 수가 기준이 된댔죠. 기준인 수는 기호의 오른쪽입니다. 따라서 기호의 오른쪽에 12를 쓱 하고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남는 수가 기호의 왼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13대 12입니다. 자, 4번은 11의 9에 대한 비. 자, 9에 대한 비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기준이 되는 수는 뭐뭐에 대한 앞에 나온 9죠. 그러면 기준이 되는 수가 기호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하죠. 그래서 이 9가 유리 먼저 와주고 11을 여기에 적어주기 때문에 11대 9입니다. 잘 기억해야 해요. 예제 3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를 쓰시오 했네요. 자,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 자, 대한이 적혀있는 부분이 기호에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오른쪽. 그래서 전체가 기준이고 기준이 기호의 오른쪽이다. 그러다 보니 전체가 여기다. 그리고 색칠이 기호의 왼쪽이다. 그래서 색칠한 칸의 수 대 전체 칸의 수. 저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답을 적어줘야겠네요. 자, 1번 볼게요. 1번은 전체는 1, 2, 3, 4, 5, 6, 7, 8, 8. 그래서 기호 오른쪽에 8을 쓰고 색칠은 1, 2, 3, 4, 5 기호 왼쪽에 적어서 5대 8이라고 적어줘야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전체는 3, 3은 9겠네요. 그래서 기호 오른쪽에 전체에 해당하는 9를 적고 색칠된 부분은 1, 2, 3, 4, 4이므로 기호 왼쪽에 적어서 2번의 답은 4대 9입니다.